오늘 하루 이곳 경주는 다소 쌀쌀했습니다. 에이펙을 준비하는 관계자들의 움직임으로 매우 분주했습니다. 상점에서 식당에서 마주한 경주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기대감에 한껏 부푼 모습이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끝날 때까지 뉴스룸은 이곳 경주 현장에서 진행하겠습니다.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큰 행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전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오전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저 소식 최규진 기자입니다. 어젯밤 늦게 말레이시아에서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저녁 경주로 이동해 행사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합니다. 첫 공식 일정으로 내일 개막하는 에이펙 CEO 서밋에서 기조 연설을 합니다. 역내 최대 다자 플랫폼으로서 에이펙의 적실성을 강화하고 아태 국가 간의 상호 유대와 협력 의지를 복원할 것입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내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전 김해공항으로 입국해 이 대통령과 경주에서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합니다. 관세 협상, 주한미군 등 동맹 현대화, 북미 대화 재개 등이 의제로 거론됩니다. 관세 협상은 이번에 타결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정상 간談判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교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이 대통령은 30일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등 4~5개국과 양자회담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31일부터 이틀간 메인 행사인 정상회의에선 무역, 투자 확대, AI, 인구 문제 등을 논의하는데 경주 선언 도출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 날인 1일엔 차기 에이펙 의장국인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도 갖습니다. 21개국 정상급이 참여하는 에이펙 개막을 앞두고 전 세계의 이목이 경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내일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초단위 다자 외교에 들어갑니다. 경주에서 JTBC 최규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김건희 씨 재판에서 건진법사는 목걸이와 샤넬백 전달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재판에서 말하겠다고 추가 폭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열린 건진 자신의 재판에서 선물을 건넬 때마다 김건희 씨와 통화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김건희 씨는 처음엔 꺼렸지만 3번 걸쳐 건너가니 쉽게 받은 것 같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선물을 받은 적 없다는 김건희 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 됩니다. 연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인정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오늘 자신의 재판에선 선물을 건넬 때마다 김 씨와 소통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김건희 씨가 물건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잘 받았다고 했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전화통화로 김건희 씨가 받은 걸 알게 됐느냐고 묻자 3번 다 건너간 뒤에 통화했다며 건너갈 때마다 통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처음에는 꺼렸는데 3번에 걸쳐 물건이 건너가면서 쉽게 받게 된 것 같다고 구체적으로 전달했을 당시를 기억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특검 조사에서 목걸이 등에 대해 어떻게 받겠느냐,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전달자인 건진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특검 측은 전 씨로부터 제출받은 구두와 가방, 그라프 목걸이 사진도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사용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특검 측은 신발은 스크래치가 나 있고 가죽도 사용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오늘 JTBC는 2025년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교도소의 폭력 실태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취재진이 어렵게 입수한 교도소 내부 영상에는 수용자들이 교도관들에게 욕을 하는가 하면 위협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교도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먼저 김혜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수용자가 수용실 문 너머 교도관을 향해 욕설을 쏟아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문에 머리를 박고 창문으로 식판까지 내던집니다. 실제로 문을 부수는 수용자도 있습니다. 밥그릇을 던져 박살내고 문에서 뜯어낸 창살 막대기를 흉기처럼 휘두르며 난동을 피웁니다. 교도관들을 마주했을 때도 머뭇거림 없이 폭력성을 드러냅니다. 수용자들이 싸우다가 옷까지 벗어던지자 교도관들이 제지하러 들어옵니다. 하지만 수용자는 수갑을 안 차겠다며 거부합니다.
몇 명이 달라붙지만 쌍욕을 하며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교도관을 향해 욕을 퍼부으며 벽을 주먹으로 칩니다. 포박돼 연행되는 와중에도 내가 뭘 잘못했냐며 욕을 퍼붓습니다. 사진 속 교도관은 얼굴과 목에 손바닥만한 할퀸 자국이 남았습니다. 제가 교도관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에이, 운이 없었지 뭐 하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불과 4개월, 5개월 만에 제가 있는 수용동에서 똑같이 또 제가 너무 존경하는 계장님들이랑 그리고 동료들이 다치니까 그건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그때 맞던 장면들이 트라우마처럼 계속 천천히 지나가는 거예요. 자해 상황도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영상 속 수용자는 갑자기 수용거실에서 뭔가 부러뜨려 날카롭게 만든 뒤 팔과 손목, 복부 등 이곳저곳을 긋기 시작합니다. 5분 넘게 자해를 이어가다 교도관에 발견돼 제지받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연행되는 과정에서 계단 아래로 냅다 몸을 던져 고꾸라지기도 합니다. 팔을 잡고 함께 가던 교도관도 함께 나동그라졌습니다. 교도관은 허리를 붙잡고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들것에 실려 겨우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의 교도소는 오래된 영화의 감옥처럼 극단적인 폭력 상황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딸을 지키려다 전동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졌던 엄마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사고, 면허를 인증하지 않아도 되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사업을 확장한 일부 공유 킥보드 업체에도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국회는 업계 선두권에 있는 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휘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공유 킥보드 업체 더스윙 김영산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매년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인명사고와 관련 미성년자 무면허 운행 실태와 가맹사업법 회피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예고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스타트업 박람회에 참석해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흘 전 미국으로 떠난 겁니다. 김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건 지난달 28일, 항공권은 나흘 뒤 예매됐습니다. 명백하게 이건 국가 회피용 출국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더 괘씸한 것은 입국일이 10월 30일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를 몰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킥보드 업체엔 면허 인증을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 더스윙은 이런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해 미성년자 이용자를 끌어모아 사업을 확장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 더스윙만을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거부하고 그냥 면허 미증을 무기로 해서 청소년들을 막 고객을 끌어들인 거예요.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이 업체는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50억 원 규모의 특별 보증을 지원하는 예비 유니콘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 미국 순방 땐 공유 킥보드 업체로는 유일하게 경제사절단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대표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복도처럼 공용시설에서 쓰는 전기는 주민들 관리비에 나눠서 청구됩니다. 대형 통신사들도 이 전기를 쓰고 있는데 일단은 주민들에게 비용을 떠넘겼다가 항의를 해야 돌려주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빌라에 사는 정모 씨는 지난해 우연히 건물 통신함에서 공용 전기를 쓰고 있는 장비들을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허락하지도 않고 동의를 안 했는데도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고요. 인터넷 신호를 여러 집으로 나눠주는 분배기부터 집안에 설치해야 하는 모뎀까지 모두 공용 전기를 사용해 주민들 관리비로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고객센터에 전화가 와서 당신들이 전기 도둑질한 것에 대한 청구를 요구한다라는 말을 했었죠. 정 씨가 항의하자 업체들은 합의서를 내밀며 몰래 써온 수십만 원대 전기 요금을 정산해줬습니다. 주변 다른 빌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이 건물이 KT한테 100만 원을 받은 건물이고요. 분배기가 앞에 있는 건 SK, 요 뒤에 있는 건 KT로. 이들 업체들이 사용한 공용전기 사용 금액은 지난해 KT 421억 원, SKB 296억 원, LG U 플러스 197억 원, LG 헬로비전 121억 원입니다.
문제는 10여 년간 이어진 문제 제기에도 주민들이 알아채고 항의할 때까지 버티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전체 공용전기 요금 중 그런 경우는 1% 수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업체들은 담당자가 바뀌거나 실수로 누락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적발돼도 위반하는 게 남는 장사가 되다 보니 10년 넘게 방치된 겁니다. 이런 행태를 뿌리 뽑겠습니다. 과기부는 이에 대해 전수조사를 요구해 문제 확인 시 전액 보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